요즘에 집에 들어가기 전에 에어컨을 켜놓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보일러를 가동시키고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전등을 끄고 이런 세상입니다. 사물 인터넷 IoT 세상인데요. 참 이게 편리하지만 반대로 해킹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집은 안전하십니까? KBS 박대기 기자의 시선으로 경제의 과거, 현재 또 미래까지 살펴보는 경제 대기록 시간입니다. KBS 박대기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전에는 IoT, 사물 인터넷 그럼 낯설었거든요. 네. 요즘에는 이거 많이 보편화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집에 예를 들어서 AI 스피커를 써가지고 뭐 주로 알람 기능으로 아침에 몇 시에 깨워줘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요. 사실 손목마다 지금 많이 쓰고 계시는 그 스마트워치 같은 스마트워치. 경우에도 IoT 기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뭐 중국산 그 전자체중기 그 무게를 달아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앱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체중계인데 기기들. 스마트폰 앱으로 데이터를 보내주고. 네, 그런 것들 많이 이용하실 겁니다. 뭐 이걸 IoT 제품이라고 따로 구입한 게 아니라 샀더니 IoT가 달렸다. 뭐 이런 분 많으실 거고요. 기본 장착. 또 이제 새 아파트에 이제 전세로 입주했더니 달려 있더라. 월패드 같은 것들이.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쓰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계신데요. IoT라고 하면 되게 어려운 용어 같은데 간단한 용어입니다. 인터넷 오브 싱스의 약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사물의 인터넷이라는 뜻이고. 여기저기 다 인터넷이 되는 사물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정의상으로는 이 물건들이 서로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데 네. 요즘 인터넷 연결 안 된 것들 찾기 어렵습니다. 웬만한 그 가전제품에 다. 텔레비전이라든지 냉장고 새로 사시면 대부분 다 인터넷으로 직접 연결이 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나도 모르는 인터넷 연결된 거 엄청나게 많고 얘들이 뭔가 내 대화를 듣고 있는 거 아닌가 의심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으로 회의를 하고 나서 스마트폰을 딱 켜면은 그동안 회의 때 나눴던 대화 같은 것들에 기반한 검색이 바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엿듣고 있지 않느냐 의심이 되는데 저도 이제 글로벌 그 기업에 일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예. 이게 법적으로는 직접 바로 하지는 못하게 돼 있어서 예를 들어 삼성이나 애플이 네. 직접 도청을 하진 않는데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수많은 앱 중에 일부 앱은 듣고 있을 수가 있고 그 앱의 정보를 삼성이나 애플이 사올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약관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약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많은 앱을 깐 사람들이라면은 이런 도청 위험까지도 항상 그 상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요. 이게 쓰면서도 참 편리한데 불안하고. 근데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15년 전 기사인데 집안이 위험하다. 2010년 기사인데 이거 박대기 기자가 쓴 거더라고요. 예. 그때 제가 9시 뉴스에 되게 중요하게 보도를 하긴 했는데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이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 네, 이제는 좀 안 쓰는 용어이고 IoT라든지 월패드라고 쓰는데 집안에 월패드 같은 거 설치해두고 또 집안에 CCTV 같은 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노약자분들이라든지 아이들이 집에 있어도 집 밖에서도 이 PC 같은 걸로 이제 확인할 수 있다. 뭐 당시엔 스마트폰 없었으니까요. 네, 그런 걸로 대단하게 광고를 해가지고 단지 15년 전에 이제 신축 아파트에 가면은 그런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이 돼 있고 CCTV 감지도 가능하다, 원격 CCTV 조정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홍보를 했었는데 네네네. 제가 전국에 그런 업체 한 100곳 그런 아파트 100단지 정도를 조사를 해봤더니 네네. 대부분이 너무나 쉽게 뚫리는 겁니다. 해킹하려고 하면은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파트 전체 단지의 관리자 비밀번호가 1111 이렇게 네 자리인 경우가 많았어요. 아니면 1234. 이게 이제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 처음 설치할 때 업체에서 관리자 번호로 1111로 설정해두고 나중에 이제 바꿔야 되는데. 바꿔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대로 관리사무소에서는 그걸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안 바꾼 채로 여러 달 동안 쓰는 겁니다. 아마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 단지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그냥 단지 그 로그인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로그인해서 들어가면은 아파트 단지 전체의 CCTV를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CCTV가 거실에 설치돼 있거든요. 거실에 사람들이 이제 목욕하고 나와서 옷 벗고 있거나 이런 것도 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이고야. 이거는 굳이 뭔가 열심히 해킹하려고가 아니라 네. 그냥 관리자 비번만 치고 들어가도 네. 할 수 있는 수준. 예를 들어서 뭐 중학생이 호기심으로 1111 쳐봤다 했더니 다 들어가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15년 전 얘기죠, 그거는. 예. 15년 전 지금은 어떨까요? 저도 그래서 이제 보도를 한 다음에 좀 많이 개선이 됐을 줄 알았는데 예. 2021년에도 똑같은 보도가 나왔어요. 아파트 월패드가 해킹됐다고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예. 전국에 700세대 그래서 40만 가구가 해킹이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 아파트 거실 CCTV 화면이 전 세계로 판매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른바 다크웹이라고 하는 예. 특정 어떤 뭐 사이트에서 그 영상이 판매되고 있더라. 예, 0.1 비트코인 당시 가격으로 한 800만 원 정도만 내면은 다 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네 거실 가정집 네. 내부 모습이요. 내부 영상이. 네, 그래서 2021년에 그런 보도가 나왔으니까 제가 처음 보도한 게 2010년이니까 거의 10년치가 누적돼서 그렇게 해킹이 그대로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 좀 후회하는 게 2010년에 제가 좀 보도할 때 그때는 뭐 눈 맞는 것만 화제가 됐었는데 그러지 말고 좀 더 좀 이렇게 센세이셔널하게 보도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당시에는 저도 이제 기자 초년생이라 가지고 좀 조심스럽게 아파트 단지 이름도 공개를 하면은 또 아파트 주민분들이 좀 화가 나실까. 또 업체 이름도 뭐 모든 한 업체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업체가 그랬기 때문에 딱히 공개를 하지 않고 이렇게 익명으로 넘겼었는데 좀 많이 후회를 하고 있어요. 그때 좀 더 세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연숙님이 무섭네요. 해킹을 한다니요. 아파트도 안심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네. 그래서 뭐 네트워크를 분리하자. 인터넷망이 아니라 세대별 단지별로 망을 따로 쓰게 하자. 뭐 이런 식의 대안도 나왔었잖아요. 네, 그게 달라진 이제 건 없어요? 예, 실제로 법제화돼 있고 그 세대별로 망 분리가 중요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관리자 아이디로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별로 따로따로 돌아가게 하면은 해킹을 당하더라도 한 집만 당하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의무화돼 있는데요. 실제로 공사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현장 점검을 해보면 많고요. 특히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에 세대별로 이제 그 제작이 돼서 들어가야 되는데 네. 게이트웨이 눈으로 보이니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예. 신발장에서 게이트웨이를 확인해 보니까 빼고 시공했다 이런 경우도 저희 KBS에서 취재를 해보니까 상당히 많았습니다. 단지에서 세대로 들어가는 그 인터넷망 연결 접속구를 따로따로 써야 하는데 네. 다 그냥 연결이 돼 있더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아마도 이제 전수조사를 해본 건 아닙니다만 상당수 아파트에서는 제대로 시공이 안 돼 있을 거고 문제는 이제 이 공사 전문가들이 아닌 일반인들 보면은 내 단지가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IoT가 참 좋은 것이고 편리한 것이고 한데 우리가 사실 쓰지도 않는 그런 CCTV 기능이라는 이런 것들을 다 빼도록 하고 네. 정 넣어야 되겠으면은 거기에 맞는 충분한 보안 기술을 갖출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런 장치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번 건설이 되고 나면 50년 정도 쓰잖아요. 네. 30년, 40년, 50년을 쓰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해킹 기술이 발달할 텐데 30년 전에 설치된 장비를 그대로 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제 처음부터 다양한 기능을 집어넣지 말고 꼭 필요한 기능만 넣고 만약 다양한 기능을 집어넣을 것 같으면은 몇 년 주기로 계속 점검을 하는 그런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 내가 요청하지도 않았던 뭐 녹음 기능이라든지 녹화 기능들이 들어가 있으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월패드라는 게 옛날엔 그냥 초인종 누른 사람 누군가 네. 내다보는 그런 기능이었는데 그게 온 집안을 다 연결하는 컴퓨터 같은 기기가 되고 있고 그게 네. 또 해킹에 취약하고 또 하나가 집안으로 여러 가전기기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다 인터넷이 연결돼 있고 특히 최근에는 로봇 청소기 그 해킹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이거 그래서 사실 어떻게 됐던 일이에요? 예, 이게 로봇 청소기가 대부분 또 중국산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 보안을 믿을 수 있느냐 의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저도 의심이 돼서 좀 항상 그런데 왜냐하면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렌즈가 많이 달려 있고 그렇죠. 그리고 항상 집안을 돌아다니고 또 항상 전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 대화를 듣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실제로 미국에서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주택에서 중국산 로봇 청소기 에코백스의 디봇 X2S라는 제품인데요. 그걸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로봇 청소기가 욕설을 하더라. 예. 청소기가 욕을 해요? 예.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다 이래서 이제 크게 논란이 됐던 적이 있거든요. 네.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에코백스 본사에서 해킹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제3자가 해킹한 것인지 좀 불분명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황으로서는 에코백스 본사에서 뭐 조용히 녹화는 하고 있었을 수 있지만은 욕설을 하진 않았을 것 같고 아마도 제3자가 탈취해서 이 욕설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데요. 중간에 해킹을 해서 네. 끼어들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해킹 취약점이 있는 거죠. 누군가가 끼어들어서 거기 있는 영상을 녹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제어를 해서 목소리를 전달한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샤워하고 있는데 로봇 청소기가 네. 욕실까지 찾아와서
카메라로 뭘 찍을 수도 있고. 뭐 극단적인 경우라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냐. 그게 이제 이 로봇 청소기 본사에서 그러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제3자가 해킹을 할 수 있다면은 그것 또한 로봇 청소기의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잘못인 거죠. 또 에코백스가 작은 회사가 아니거든요. 글로벌 점유율이 탑 2입니다. 탑 2예요? 예,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게 로보락이 1위이고 네. 에코백스가 2위인데요. 에코백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새가 좀 약한 편인데 드림이 이런 쪽들이 많죠. 그런데 에코백스는 그 중동이라든지 러시아 이쪽에서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 점유율 13% 정도 가지고 있는 아주 커다란 대기업인데 그런 회사조차 이렇게 보완이 안 된다면은 과연 다른 회사들은 샤오미나 그 드림이 그러게요. 같은 회사들은 믿을 수 있는가 뭐 이런 의구심이 계속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로봇 청소기뿐만 아니라 스마트워치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품들이 이제 중국산이 들어오고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중국 기업이 중국 당국에 데이터를 넘길 수도 있다. 네. 이게 단순한 음모론일지 아니면 합리적인 의심일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규정상으로는 그런 규정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물론 다만 이 회사들이 이제 자기들은 그렇게 서버를 중국 밖에 위치해 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회피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말단에서 정보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뭐 기업 영업 비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보안 인증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네. 이걸 좀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게 되면은 통상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걸 좀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집안에서 쓰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통상 부분 같은 경우는 다른 측의 협의로 풀고 최대한 좀 엄격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보안, 안보랑도 또 직결되는 문제이기 네. 때문에요. 이게 참 기기가 많아져서 뭔가 편리해지기는 하는데 그만큼 위험성은 훨씬 더 우리가 더 크게 안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생각해 볼 게 참 많네요. 이것도 한번 개인정보가 나가버리면 이거는 엎질러진 물이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디지털 장의사라는 직업이 나올 정도로 한 번 나간 영상이라든지 내 정보 같은 경우에는 막 퍼져나가니까. 과연 어디까지 돌아다니는지 되게 불안한 그런 상황이고요. 지우기도 힘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 입장에서 가장 잘 대처하는 방법은 예. 결국은 좀 출처가 불분명한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지 않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예를 들어 구글 플레이라든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서 설치하는 것들은 대부분 검증이 돼 있는데 네. 물론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이제 문자로 받은 링크를 통해서 접속한다든지 아하. 아니면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목소리를 몰래 도청하는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고 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서 합법 앱도 그런 일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가능하면은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를 통해서 설치하는 것들이 가장 그 안전한 방법. 요즘에 또 그런 방식으로 보이스피싱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어떤 걸 뭐 환급받아야 되거나 뭘 확인하기 위해서 특정 앱을 설치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보내드리는 문자 메시지에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앱을 다운받으세요. 이런 거 유도하는 경우 있는데 이거 속으시면 안 됩니다. 네. IoT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보안 같은 거를 좀 애초에 조금 더 신경 써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정부에도 2022년부터 IoT 보안 인증 제도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다만 이제 강제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관련국들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중국산 같은 경우에는 좀 의무화를 시킨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통상 협의를 하면서 같이 좀 협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국제 표준부터 그리고 나 스스로 하나하나 조심하는 것까지. 참 편리한 사물 인터넷 시대 또 주의할 것도 참 상당히 많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KBS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